김어준의 뉴스공장. 노려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놀랄만한 뉴스가 매일매일 터져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도 놀랄만 했는데 바로 다음날 또 남북 관계 뉴스는 엄청난 뉴스입니다. 정말. 근간에 보기 힘든 아주 큰 변화의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러다가 갑자기 통일되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그렇게 해야 갑자기 되겠습니까만은. 근데 이제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거의 매일이죠. 예, 전쟁 난다. 아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다. 이런 뉴스로 도배됐었잖아요. 이렇게까지 급진전될 줄은 정말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일단 파견됐다 돌아온, 예. 지금 뺑뺑이로 돌 예정인 우리나라뿐만 북한 갔다가 미국 갔다가 러시아 갔다가 뺑뺑이 도는 것 같아요. 예. 내놓은 합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김정은 친서를 가지고서 이제 김여정 특사가 방남하고 이랬을 때 예. 많은 언론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가까워진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거기까지는 생각했죠. 예. 했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아직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물물로 숭늉을 끓이고 있다. 예.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우물물로 숭늉을 끓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이제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내용 중에서 우리 유심히 봐야 될 게 뭔가면은 한국과 북한과의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예. 그러나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고 사실은. 그렇죠. 예. 거기 안 풀리면 다 안 풀리는 근데 거예요. 그 투 트랙을 다 가는데 예. 먼저 한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먼저 떠나고 여기서 뭔가 이렇게 서로 탐지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러면서 그걸 보고 미국이 이제 뒤에 가는 일종의 팀추월. 팀추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뒤처지면은 우리가 아무리 빨리 나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뒤처진 정도가 아니라 안 나오려고 아니면 안 뛰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거꾸로 뛴다거나. 그러니까요. 뛰다가 만다든가. 근데 이제 이번에 중요한 게 뭔가면은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입장이라거나 여러 가지 남북 한라인 설치라거나 이런 것들이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의 장애물을 갖다가 북한이 먼저 제거해가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 판은 남과 북이 전 세계를 상대로 봐라 우리 이렇게 척척척 하니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팀추월 경기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죠? 미국이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미국, 러시아, 중국 뒤에 쭉 일렬로 서서 따라와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의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상황에서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자기 출신답게. 여기서 이상한 이념적이라거나 또는 어떤 자기 어떤 뭐 신념 이런 데 파묻히게 되면은 오히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 아니면 역사의 수레바퀴에 몽둥이 집어넣어가지고 바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트럼프가 역사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아닌가만 생각할 텐데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오히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유리하다. 이거 나 재선이나 중간선거 유리한 것 같은데 내가 이 북한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제 중간선거도 다가오고 자기들에게는 미국 국민들이 보더라도 그 핵 미사일 위협이 이제 낮아지고 오히려 그걸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 시작된다면은 미국 국민들은 환영할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11월로 알고 있는데 중간선거 이전까지 이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간선거 이후에는 또 트럼프 관심이 없을 거예요. 북한도 그 계산까지도 하고 지금 임하고 있다고도 보여지고 실제로 미국이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의 CNN이라거나 워싱턴 포스트라거나 뉴욕타임즈의 언론 논조가 다 환영 일색이거든요. 그렇죠. 환영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도 미국에서 북한 뉴스 엄청 많이 나왔고 그리고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그 유일한 국가, 핵을 쏠 수도 있는 유일한 국가처럼 한 해 동안 묘사했었거든요. 엄청나게. 그런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막 팔 거 아닙니까? 내가 했다고? 계속? 이거 다 내가 해결한 거라고? 최근까지 이제 지켜보겠다. 예.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제는 만나보겠다. 이렇게 예. 가야죠. 대화해보겠다.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발언도 나오고.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도록 해주고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자. 노벨상 추진위원단을 국내에서 꾸려야 된다고. 트럼프 노벨상 추진위원단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노벨상 주죠, 뭐. 예, 주죠, 뭐, 그러니까요. 메달 하나 가지라고 하고. 예. 그거, 보면 그 트럼프가 계속 오바마에 대한 그 열등감, 콤플렉스 굉장히 많이 표현했거든요. 오바마 얘기만 나오면 다 잘못했다라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북한 미국 관계와 관련해서는 소위 전략적 인내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예. 아무도 안 한 변명을 이제 전략적 인내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예. 그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트럼프 액션. 그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봐라, 오바마보다 내가 낫지. 그렇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협정을 깨버린 것도 그런 거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사람이 한 건 다 잘못이야 하고 깨버린 게 있는데 요거는 오바마도 8년간 해결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해결했다. 사실은 뭐 클린턴, 부시, 오바마로 이어지는 예. 20년 동안 해결 안 된 그 문제죠. 이 난제를 갖다가 과거보다 더 안 좋은 조건, 예. 핵 능력이 훨씬 더 이렇게 더 고조된 예.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이걸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사적 업적이 되죠.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 노벨 평화상 전혀 불만 없다.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 국내 시민단체가 하나 결성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두 번 줄 수도 있다. 두 번 줄. 1년에 한 번씩이니까 한 두 번 정도는 줄 수 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남측에서 회담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거죠. 처음이죠. 역사적으로 처음 내려오는 거죠. 6.25 때 내려온 거 말고는 그러니까요. 75년 만에 대화를 위해서는 처음 내려오는 처음 거죠. 내려오는 겁니다. 남측 평화의 집에서 이걸 건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군사합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는 것보다 예. 김정은이 이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내려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훨씬 더 큰, 예. 훨씬 더. 여기서 이제 뭐 예상 가능한 그림은 체포하라고 이제 또 나오겠죠. 일부 이제 보수단체가 체포하라고 하고, 교회에서도 체포하라고 하고 그런 얘기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나올 것 같긴 한데, 거기에 기울이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워낙 큰 사건이라. 네. 그죠. 분계선을 남는 그 장면이 이제 아마 전 세계 외신을 타겠죠. 굉장히 큰 상징적인 장면. 그리고 그 한미 군사훈련 하라.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네. 담대한 제안이라고 스스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네. 스스로 김정은 했는데 네. 담대한 제안. 담대한 거죠, 사실은. 맞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컬럼버스의 달걀이라고 보는데 네. 막상 이 제안을 바꿔보니까 그 괜찮은 제안이네. 우리도 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네. 대화가 잘 되겠네 이런데 이건 꺼내기가 참 힘들었던 거거든. 그렇죠. 예. 니네가 참으라 얘기거든요. 그렇죠. 협상에서는 모든 게 한 수 한 수가 다 상대에 대한 어떤 조건을 걸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먼저 풀어놓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북한이 이번에 예정대로 4월 후 군사훈련을 예전 수준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마치 훈련을 허가해주는 사람, 승인해주는 어떤 사람처럼 오히려 마음을 비움으로써 더 우월한 지위에 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좀 난처하게 된 거예요. 그냥 하면은 네. 허락받고 하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도 좀 담대하게 폼 잡으려면은 좋아, 규모 축소하겠다. 오히려. 아니야, 괜찮아. 연기할게, 우리가. 연기할게. 이럴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훌륭한 수인 것이, 낮은 수, 그러니까 1대1로 항상 협상은, 우리 이거 줄게, 니 이거 내놔.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도 그렇게 하죠. 예. 내가 물건 이만큼 주면 납부 명확한 건 대금을 받아야 되는 거고, 공짜로 주는 게 없는 법인데, 저기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어떤 협상의 고리로 사용할 그런 전술도 가능하거든요. 아니, 미국이 이런 걸 내놔. 그럼 우리가 이걸 포기할게. 이런 고리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해! 그냥 해버리니까, 저기서는, 그러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걸 게 없어요, 지금. 없죠. 그리고 사실
하라고 해서 또 하는 꼴을 만드는 것도 예. 그것도 좀 우습죠. 미국이 대국인데. 미국이 폼을 잡으려면 뭐 면기하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지난번 평창에서 사실은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그 스타일 국인 거는 미국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몸집 더 큰 사람이 더 경직된 자세를 보인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서 그, 비난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니다. 사실은 만나려고 했던 거고 예. 만나기 2시간 전에 깬 것도 저쪽이다라는 그 예. 공개하면 안 되는 얘기를 공개한 것도 미국이 공개한 그거 거잖아요. 공개했다고 또 비난받았어요. 네. 예. 그게 이번에 이제 확실히 뭐랄까 김정은 체제에서 한 3대 쌓인 나름의 전략이 있고 그게 뭐랄까 폭발적으로 모든 걸 진행시키고 있다. 예. 걸림돌이 지금은 일단 대화까지는 없어진 셈입니다. 대화까지는. 날짜가 잡히지 않겠는가. 결국에 그동안에 늘 강조되어 왔던 이 제재 압박으로 이 문이 그 열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가 이 평창 올림픽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가지고 북을 평창 올림픽에 오는데 조건이 필요 없잖아요. 예. 올림픽 참가할 자격이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 오게 만들면서 대화의 장을 열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을 잘 풀고 있는 거죠. 남북 모두 윈윈한 현재까지의 결과고, 예. 저는 이제 이거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프닝 때도 잠깐 브리핑 때도 얘기했는데, 클린턴하고 라빈 총리하고 아라파트가 생각났었어요. 예. 그때 셋이서 어느 순간 전기를 마련해서 노벨 평화상 공동수상, 이런 장면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물론 아직은 우물인데요. 우물 근처에 근데 있는데요. 우물물로 지금 숭늉을 끓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물 근처이긴 한데 이러다가 진짜 진한 숭늉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도 좀 달라져야 돼요. 이제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이 남북 최근에 어떤 그 대화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게 되는데 네. 그 홍준표 대표도 참석을 하기로 이번에는 네. 했잖아요. 사실 그게 대표님 맞는 가십니까? 거죠. 아니 이 원내대표 회담이 아니고 대표 회담이에요. 대표회담. 예. 근데 여기에 하기로 결정한 건 참 전 잘했다고 봐요. 예.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찍어주고 싶어요. 예. 사실 여기 말고 또 갈 데도 없어요, 사실. 여기 안 가면은 미국 가서 또 핵 구걸하러 다녀야 되는데 한핵 줍쇼.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임기 초에 이게 시작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 예, 타이밍. 네. 과거에 두 차례는 임기 말이거나 정권 교체이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힘을 가지고 2년, 3년, 4년 밀어붙일 수가 없었는데 이 임기 초에 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때 14 공동성명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그 성과는 있었지만 그것이 네. 너무 임기 후반부에 그러니까요. 이루어져서 더 그런 철학과 그런 기세로다가 더 연장시키기가 힘들었던 건.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주 임기 초반에 예. 1년도 채 안 돼서 이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남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도 마침 중간 선거가 있고요. 그렇죠. 예. 또 당연히 이제 그 연임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절호의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 올해를 놓치면 안 된다. 예. 이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풀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가 되면은 그 트럼프 연임은 보장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야기를 계속 트럼프한테 해줘야 된다고 봐요. 트럼프 트윗 팔로우 단을 꾸려가지고 한국에서 트위터에다 올려버려. 계속해서 트럼프 트윗에다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재임 낼 수 있다고. 노벨 평화상 1년에 한 번씩 주겠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주라고 운동을 하겠다 우리가 한국에서. 자, 트럼프가 가진 독특한 대단히 이기적이지면서 동시에 이제 비즈니스적이고 독특한 캐릭터를 지금이야말로 잘 이해해서 활용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 일이 진행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안희정 지사 사건 말이죠. 저희가 우리 2부에서 잠깐 다뤘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법률적인 관점에서 다뤄봤는데, 위력에 의한 가늠. 이 경우는 상대방이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선택을 했다는 것조차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위계와 그 지위, 그 위력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 대한민국 남성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예. 지금 이 미투 운동으로 공개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뭔가면은 뭐 길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 뭘 당했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잘 아는 사람이고 그게 뭐 거의 다 직장이거나 같은 직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내에서 권력 서열이 있는 거고 그 권력에 의해서 예. 그 권력이라는 위력에 의해서 강제된 거기 때문에 예. 저항하기도 힘들었고 물리적 강제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항도 쉽지 않았고 또 공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미투 운동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건 저도 잘 몰랐는데 거기까지 저도 알았는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설사 자신은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고 그 상황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위계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본인의 완벽한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법원 판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대목을 유념해야 된다. 형량도 남성들은. 더 높아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한 것이 그동안 이제 문화예술계에만 있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정치 권력을 향한 미투가 그것도 차기 원투 정도 순위에 있던 상대를 향한 미투가 있기 때문에 이 뉴스가 여의도에는 어떤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까? 네, 어저께도 제가 뭐 다른 당 의원들도 좀 만나고 이랬는데 벌써 뭐 여러 이름들이 물론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네, 여의도 안에서 네, 여러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여야를 망라해 여야를 망라하고 또 전현직을 다 망라해서 예. 그 중에 뭐 밝혀질 것도 있고 밝히지 않을 것도 있긴 하겠지만 여의도도 엄청나게 긴장했죠. 예. 저는 이 미투 운동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예. 이 장면이지만은 이것이 숨겨지는 것보다는 이 드러나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도 생각됩니다. 한국 사회가 변하기 맞습니다. 위해서도 예. 미투 운동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도 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한 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면 안 된다. 이 지적을 계속 하는 건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차단하는데, 이 여야를 넘어서 어떤 인계점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모든 운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인계점을 넘어가서 그것이 이제 사회문화적인 시스템이 되고, 예. 그게 모든 사람이 인지하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점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이건. 그래서 저는 안희정 전 지사 건도 한편으로는 천인공노할 사건이고 저도 같이 분노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낯뜨거운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좀 성찰하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걸 가지고 그래 너희 당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충남에서 후보 내지 마 바로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당은 뭐예요? 그 당은 한국에서는 후보는 못 내야지. 한국에서 후보를 대통령 선거 때 후보를 왜 그래서 내냐 말을 듣게 그런 식으로 되죠.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기보다는 스스로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게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자성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정치적으로 끌어다 쓰는 순간을 경계하고 그렇게 쓸 거가 뻔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경계하고 그거를 막고 해야 하지만 그 위에 이것이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면이 있는데 이거는 인계점을 지날 때까지 계속 가야 한다. 제 얘기 요지는 그거고 자 법률적인 지점은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여의도도 떨고 있죠. 예.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위력에 의한 이제 성폭행이 이거는 권력이 있는 곳에는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예요.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 잘 살펴봐야 돼요. 권력을 가지면 이건 좀 남녀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또 남자도 권력을 가지면 뇌가 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 사람 변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눈빛이 달라졌네. 실제 뇌가 변한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예, 이 권력에 의한 이제 폭력을 미투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이 없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예.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게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그 가능성이 권력을 확인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기본적으로 뇌가. 그럼 뇌가 변한다고 해요. 자, 여의도도 떨고 있다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드디어 이분이 소환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원히 빠져나갈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서 빠져나갔고,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도 빠져나갔고, 다음 정권에서 빠져나갔고, 새로운 정부 출범하고 나서도 또 빠져나가겠지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번엔 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네.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도 예상했지만은 서초동, 예. 서초동에는 반드시 간다. 예. 남태령 넘는 날인 멀지 않았다. 남태령 남는 보지 않았다. 예. 제가 오늘 접한 뉴스 중에 가장 코믹했던 건 뉴욕 제가입니다. 기사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 못 보셨구나. 네. 뉴욕 제가라고 왜 강남역에 있었던 유명한 빵집이죠. 예, 지금, 오래된 고려당 뉴욕제가 네. 양대 산맥이었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거기서 만나 유명했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없다고 하는데. 뉴욕제가 앞에서도 보고 예. 안에서도 보고. 유명하긴 하지만, 예,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분들은 대단히 유명한 명소이긴 하지만, 여기가 재벌은 아니에요. 예. 그냥 체인점도 없어요. 빵집 하나입니다. 좀 큰 빵집. 근데 여기서 2억을 뇌물을 받았답니다. 민주평통 부위원장인가 되기 위해서. 뇌물 줬다네요. 저는 처음에 아니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나는 빵집 하나인 줄 알았는데 잘못 알았나? 이래서 무슨 베이커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고등학생들이 미팅할 때 만나는 장소 아니에요? 맞습니다. 뉴욕제가가. 대학생까지. 예. 술집에 못 가니까. 그냥 큰 빵집이에요. 네. 이게 파리 크라상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체인점도 체인점이나 아니고. 아니면 뭐 대기업의 그게 아니고 그냥 단독 빵집이거든요. 이 느낌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게예요, 가게. 큰 가게. 오히려 그런 데서 아는 사람을 마주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모양이죠.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어떤 직을 원했고 그 직을 원해서 2억을 건넸다고 하는 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빵집에서 돈 받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니까 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그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다 친기업 정책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 비즈니스가 기업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기 비즈니스예요. 프레지던트 비즈니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그러면서 프렌드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프렌드를 만들어. 그렇죠. 예. 굉장히 저는 주목한 뉴스입니다. 뉴욕제가 여기서 튀어나올 줄은 정말.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폭이 넓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공휴일도 없이 차별이 없는 거죠. 예. 가게 좋아. 대기업 좋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작은 가게에서 겨우 2억 들고 왔다고 해서 내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돈만 갖고 온다면은 장소는 뭐 상관없다. 실사구시. 이거 뉴욕제가 빵집. 뉴욕제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권력형 비리 혹은 대통령의 비리에 등장할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밌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가 아니죠.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비리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액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알뜰하게 많으면 많은 대로 알뜰하게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공동교섭단체는 어떻게 갑니까? 공식 제안을 했던데 이제? 제안을 받았고요. 예. 저희들이 물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그냥 그걸 만들자라는 제안인데 일단 저희들도 내부 절차나 또 논의해야 될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됐고요. 어저께는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시작했고 오늘은 또 각 광역시도당 시도 대표자들 오늘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얘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부 견해 지형은 어떻습니까? 찬반이 다 있죠, 사실. 당연히 있겠죠.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찬반의 비율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데. 우려하는 바는 뭔가요? 우려하는 바는 이제 정체성의 문제?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아무리 이제 당은 따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같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법안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공동의 입장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매번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요. 예, 예. 예. 그런 이제 정체성이 혼란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다음에 정치적인 지방선거에서 예. 그 당장에 이제 그 민주평화당과 이렇게 격돌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겠군요. 예. 거기서는 이제 중앙에서는 같이 한다 그러고 예.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또 후보들끼리 격돌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이제 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정체성의 문제는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저도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 어떤 사안을 같이 했어요. 예를 들면 남북 문제에서 의견 합의됐는데 같이 했는데 그것도 눈에 띄겠지만 이 사안은 우리는 각자 간다. 이것도 눈에 띄는 거거든요. 아, 이 입장은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예. 충분히 뭐 네. 그게 실제로 현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 뭐 제기되는 우려는 이제 많아야 20명, 21명인데 지방선거 후에 네. 정의당에 큰 변화가 없겠지만은 네. 그 상대당에서 마치 무슨 좀 변화가 있어서 아, 뭐 탈당해서 또 예, 다른 당으로 다른 당으로 간다거나 간다든가. 또는 뭐 그렇게 돼서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 불안정한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니까 그런 거 지금 기다려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그 우려도 나오는 이해를 하는데 거꾸로 교섭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더 낮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뭐 빼가기 양면이 있죠. 힘들게 돼 빼간다는 얘기는 무너뜨린다는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비난이 커지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 분명히 이제 우려도 있는데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언제나. 예. 뭐 하여튼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다 많은 분들이. 예. 하여튼 저희들이 좋은 판단을 해서 좋은 소식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언급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장충기 새로 나온 문자 보셨죠? 예, 혈맹이다. 우리는 삼성을 안 먹는 거. 예. 대단한 멘트 아닙니까? 혈맹이다.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언론사에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삼성이 그 광고를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넣어라 빼라 이렇게 요구하는 일이 많았는데 예. 그게 이제 거듭되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예. 그게 맞춰주는 예. 혹시 이런 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평소에 저희가 생각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주시죠. 왜 만나려고 했겠어요? 만나서는 이제 뭐 부탁을 몇 개 집어넣으려고. 예.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언론사인데, 언론사가 기업에게 우리는 당신들 눈으로 세상을 봐요. 당신들은 혈맹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인데, 워낙 많은 뉴스가 있어서 묻힌 것도 있지만, 이 뉴스는 묻히면 안 되는 뉴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공화국이고 삼성이 집권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은 5년이지만 삼성은 이때까지 무기한이죠. 몇 년째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 붙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저희는 해나가겠습니다. 네, 매주 한 번씩, 1분만이라도 요 시간에 항상 삼성 얘기를 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 뭐 삼성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되려면 삼성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노회찬 대표님과의 시간에는 아무 뉴스 안 나와도 일부씩 삼성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회찬 대표였습니다. 우주 최강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 공장.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음이온 하면서, 네. 음이온이 이게 이제 네. 유사과학도 아니죠. 사기과학이죠, 사실은.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예. 어제 작가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도 항의 전화가 한 통이 없었고 제 쪽에도 한 통이 없었다는 걸로 봐서 다들 이미 인식하고 알고 있다 문제를. 혹은 이 업계에 계신 분이 방송을 못 들었을 수도 있죠. 뉴스 공장을요. 예. 음이온 관련 업계에 계신 분이. 예. 근데 이게 많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뭐 예를 들려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틀린 과학 찾기 2탄으로 지난주에 끝낼 때 이제 바이오리듬 얘기를 살짝 드렸고 바이오리듬. 예, 그걸 이제 좀 조사를 했더니 요즘은 이 바이오리듬 신경 쓰는 분이 없더라고요, 거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바이오리듬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 바이오리듬? 이 90년대 사실 제일 유행을 했고요. 네. 그때는 바이오리듬, 이 전자시계에 바이오리듬 그래프가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뭐 몇 가지 입력하면 바이오리듬 나가고. 그렇죠. 이게 마치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예. 과학처럼 보이잖아요. 그래프가 막 그려지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유래는 뭐냐면 1906년에 아주 100년도 더 된 얘기죠. 100년 전에. 독일의 비렐름 프리츠라는 의사가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의 병력 기록 카드를 조사하다가 어떤 증세들이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의학적 근거도 통계적 객관성도 없이 창조해낸 것이 바이오리듬이고요. 환자 보다가 그냥. 예, 자기 환자 보다가. 자기 환자 보다가. 예, 그러니까 뭐 정말 넓은 어떤 통계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네. 지금 들어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네.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신체, 감정, 지성 세 가지가 네. 2, 30일 단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찍으며 반복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게. 근데 옛날에는 이게 뭐 당연히 그냥 과학인 것처럼 인식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어떤 의사가 자기 환자 보다가 무슨 충분한 모집단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 환자 보다가 이런 거 그 환자의 특징일 뿐인데 그 환자 몇 명의 예, 특징이죠. 특징일 뿐인데 그런 기준이 있다고 만들어낸 게 이제 신체, 감정, 뭐라고 지성. 했죠? 지성.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너무 안 쓰여서 이걸 뭐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싶고 네. 그래서 오늘의 진짜 주제는 뭐냐면 네. 지난번 의미원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바로 너무나도 익숙한 원적외선입니다. 원적외선. 누구나 뭐 여러 번 들어봤을 광고에서도 맨날 보고. 원적외선. 이거 원적외선 하면 또 게르마늄 아닙니까? 게르마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될 텐데 게르마늄. 찜질방. 예, 네. 찜질방. 찜질방 연결되네요. 네. 지난번에 제가 매트 나오고. 그래서 매트 나오고 뭐 조리기구도 나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일본 히타치의 그 음이온 컴퓨터 얘기 드렸잖아요. 네. 음이온이 나온다는 컴퓨터. 이 90년대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는 바이오 텔레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기억 안 모르겠지만 납니다. 그거는. 이게 얼마 전 우리 그 저쪽 뭐죠? 그 교도소 관련해서 유명하셨던 그 S사의 그 전자 회사에서 당시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요? 예. 삼성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냥 재미있어 보려고요. 네. 이 TV에서 원적외선을 내뿜어서 꽃이 시들지 않게 한다는 광고도 했어요, 그때. 예. 원적외선이 안 나오는 TV에서는 앞에는 꽃이 시들고 얘는 안 시들고 예, 그런 그래요? 식으로 팔았습니다. 네. 네, 원적외선이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뭐 강력한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대충 효능을 설명을 드리면 네. 일반 열보다 80배나 깊은 피부 심층에 침투한다. 4, 5cm 침투한다는 얘기니까 뼈속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열이. 일단 얼핏 들어도 이 4, 5cm가 8에서 4, 5cm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게 무슨 이렇게까지 침투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세균과 암세포를 죽이고 뭐 혈관과 뼈속을 치료하고 암세포를 죽여요?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리고 세포 속 수분과 단백질 분자를 공진시켜서 뭐 세포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신진대사가 높아지고 혈전을 불애하며 체질을 산성에서 약 알칼리성으로 개선한다. 우리 전에 이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거 없다는 거. 네, 근데 역시 나오고 있고 또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노폐물을 배설시켜주고 수분을 유지해주며 기타 등등 엄청난 효능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SF적이네요, 굉장히. 네, 굉장히 네, 전설과 신화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원적외선이 뭔가 지난번 음이온처럼 살펴보자면 원적외선은 적외선이죠. 적외선인데 이제 적외선은 아시다시피 붉은색 바깥쪽에 있는 빛이잖아요. 예. 적외. 그렇죠. 예. 네, 적외선인데 이 중에 이제 좀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쪽은 원적외선, 그리고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은 것은 근적외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열이라고 느끼는 게 근적외선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빛이에요. 사실상 모든 물체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물체에서 다 조금씩 나오고 있죠. 원적외선이라는 예, 원적외선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굉장히 특별한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이게 과연 그런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인가? 네. 당연히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걸 보면 아니겠죠. 일단 피부 3, 4cm 안까지 투과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이거 리가 자체- 있나요? 그러니까요. 예? 빛이 무슨 드릴이에요? 피부를 파고 들어가게? 그렇기는커녕 피부 표면 단 0.12mm, 0.2mm 내에서 모든 에너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네. 피부를 뚫고 들어간다는 건 피부를 태우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차라리 근적외선이 몇 밀리미터 정도 투과되니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이 그냥 근적외선은 그냥 어디서 나온 열이에요, 열. 걸까? 그래서 이걸 이제 열이, 이렇게 근적에서는 탄다는 얘기 아니에요. 피부가 투과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아주 세진 않으니까 이제 열감이 느껴지는 거죠. 원적외선도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그 열감이 깊이 들어가는 게 원적외선보다 근적외선이 더 낫다. 열감이. 예, 네. 라는 것이고 아까 뭐 물속에 분자를 공진시키고 어쩌고 했잖아요. 네. 그걸 하는 것은 원적외선이 아니고 네. 마이크로파인데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는 어디 쓰냐면 전자레인지에 쓰는 거죠.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 예, 만약에 원적외선이 이런 것이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체가 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맞으면. 예, 안에 이제 수분이 끓게 해야 되는데. 전자레인지에 손을 집어넣고 돌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건강에 좋겠다고 뭐 쓰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예. 그래서 원적외선의 효과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껏해야 몸을 조금 따뜻하게 만드는 정도. 뭐 약간 여름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 살짝 따뜻한 정도? 그렇죠. 예. 그 정도 미미한 수준인데 이게 문제는 엄청나게 과장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도대체 말씀하신 어디서 것처럼 출발해서 원적외선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이 원적외선하고 게르마늄, 저마늄이라고 요즘 하는데 이게 다 얽혀 있는데 원래 일본에서 시작했죠 이것도. 이런 건 다 일본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아사히 카즈이코라는 사람이 네.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물에 용해되는 게르마늄을 만든 다음에 네. 이거를 파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게 이제 기적의 치유제라고 스스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치유제. 네.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고요. 네. 1975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 이 사람은 이제 먹는 게르마늄, 바르는 화장품 게르마늄도 만들어 팔았어요. 근데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의약품 독성학 저널에 예. 먹었다가 뭐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 소개되는 등 게르마늄. 먹은 경우 네. 팔찌 바른 같은 경우. 게 그렇진 않죠. 네. 바른 경우는요? 바른 경우도 이제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런 위험한 물질인데 위험한 물질인데.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요즘 팔찌로 많이 만들어서 쓰거든요. 목걸이나.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는 올 설에 네. 가장 효자 상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인식이 있어요. 네. 원적외선, 옥장판, 옥은 여기 똑같은 케이스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느낌의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게르마늄, 옥, 그 어르신들 예. 몸 쓰시고 하는데 부모님들한테 네네. 사드려야 되는 어떤 항목,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게르마늄 침대, 게르마늄 장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이게 차라리 열이 좀 나오는 것, 그러니까 뭐 전기로 열을 낸다거나 아니면 조리기구는 원적외선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원적외선 자체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온다고 해서 의미도 없거니와 상온에서 쓰는 반지나 팔찌나 목걸이 같은 거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전혀 아무 기능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다. 침대 게르마늄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서 게르마늄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런 침대 효과는 없는데 거꾸로 몸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쁠 건 없습니다. 먹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나쁘지는 않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근데 비싸기 때문에 이제 정신 건강에 나쁘죠. 돈은 많은 이 돈을 방송을 듣고 나면 정신건강에 나쁜 거죠. 차라리 내버려뒀어야 하는 건데 기왕에 네. 산 거. 예? 이 아사히 카즈이코라는 이 게르마늄 만드신 분, 네. 유기 게르마늄 만드신 분의 과학적 사고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런 식으로 말하세요. 원자번호 32인 게르마늄의 원자는 원자번호 14인 실리콘보다 더 크다. 더 큰 원자는 더 좋고 색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무 근거도 근거예요? 없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안과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눈 치료나 이렇게 받고 네. 그때 적외선을 쏘잖아요. 네. 빨간. 네. 그걸 보고 처음에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저온으로 이렇게 뜨거우면 안 되니까 저온으로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좀 보호해준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 논리를 일반인이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 상식인이 이런 어떻게 해서 이런 논리가 도출됐는지를 사실 이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장사 때문에 탄생한 거니까.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해하지 붙였긴 했지만. 말고 아니라는 것만 알자. 그렇습니다. 결론 짓자면 원적외선 거의 효과 없고 특히 반지 팔찌 필요 없다.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 있고 그게 폭발적으로 모든 걸 진행시키고 있다. 예.
걸림돌이 지금은 일단 대화까지는 없어진 셈입니다. 대화까지는. 날짜가 잡히지 않겠는가. 결국에 그동안에 늘 강조되어 왔던 이 제재 압박으로 이 문이 열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가 이 평창 올림픽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가지고 평창 올림픽에 오는데 조건이 필요 없잖아요. 네. 올림픽 참가할 자격이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 오게 만들면서 대화의장을 열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을 잘 풀고 있는 거죠. 남북 모두 윈윈한 현재까지의 결과고, 예. 저는 이제 이거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프닝 때 잠깐 브리핑 때 얘기했는데, 클린턴하고 라빈 총리하고 아라파트가 생각났었어요. 예. 그때 셋이서 어느 순간 전기를 마련해서 노벨 평화상 공동수상, 이런 장면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물론 아직은 우물인데요. 우물 근처에 근데 있는데요. 우물물로 지금 숭늉을 끓이기 시작인 거예요. 우물 근처이긴 한데 이러다가 진짜 진한 숭늉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도 좀 달라져야 돼요. 이제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이 남북 최근에 어떤 그 대화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게 되는데 네. 홍준표 대표도 참석을 하기로 이번에는 네. 했잖아요. 사실 대표님 맞는 나가십니까? 거죠. 아니 원내대표 회담이 아니고 대표 회담이에요. 대표회담. 예. 근데 여기에 하기로 결정한 건 참 저는 잘했다고 봐요. 예.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찍어주고 싶어요. 예. 사실 여기 말고 또 갈 데도 없어요, 사실. 여기 안 가면은 미국 가서 또 핵 구걸하러 다녀야 되는데 한핵 줍쇼.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임기 초에 이게 시작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 예, 타이밍. 네. 과거에 두 차례는 임기 말이거나 정권 교체이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힘을 가지고 2년, 3년, 4년 밀어붙일 수가 없었는데 이 임기 초에 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때 14 공동성명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그 성과는 있었지만 그것이 네. 너무 임기 후반부에 그러니까요. 이루어져서 더 그런 철학과 그런 기세로다가 더 연장시키기가 힘들었던 것.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주 임기 초반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 노려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놀랄만한 뉴스가 매일매일 터져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도 놀랄만 했는데 바로 다음날 또 남북 관계 뉴스는 엄청난 뉴스입니다. 정말. 근간에 보기 힘든 아주 큰 변화의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러다가 갑자기 통일되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그렇게 해야 갑자기 되겠습니까만은. 근데 이제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거의 매일이죠. 예, 전쟁 난다. 아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다. 이런 뉴스로 도배됐었잖아요. 이렇게까지 급진전될 줄은 정말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일단 파견됐다 돌아온, 예. 지금 뺑뺑이로 돌 예정인 우리나라뿐만 북한 갔다가 미국 갔다가 러시아 갔다가 뺑뺑이 도는 것 같아요. 예. 내놓은 합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김정은 친서를 가지고서 이제 김여정 특사가 방남하고 이랬을 때 예. 많은 언론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가까워진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거기까지는 생각했죠. 예. 했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아직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네, 길이다 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지금 우물물로 숭늉을 끓이고 있다. 예.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우물물로 숭늉을 끓이고 있다. 그래서 네. 저는 굉장한 이제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내용 중에서 우리 유심히 봐야 될 게 뭔가면은 한국과 북한과의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예. 그러나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고 사실은. 그렇죠. 예. 거기 안 풀리면 다 안 근데 풀리는 그 거예요. 투 트랙을 다 가는데 예. 먼저 한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먼저 떠나고 네. 여기서 뭔가 이렇게 서로 탐지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러면서 그걸 보고 미국이 이제 뒤에 가는 네. 일종의 팀 추월. 팀추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뒤처지면은 우리 군사훈련 하라.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네. 담대한 제안이라고 스스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자기 자랑을 스스로 김정은 했는데 담대한 아, 자세. 뭐 담대한 거죠, 사실은. 맞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컬럼버스의 달걀이라고 보는데 네. 막상 이 제안을 바꿔보니까 그 괜찮은 제안이네. 우리도 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네. 대화가 잘 되겠네 이런데 이건 꺼내기가 참 힘들었던 거거든. 그렇죠. 예. 니네가 참으라 얘기거든요. 그렇죠. 협상에서는 모든 게 한 수 한 수가 다 상대에 대한 어떤 조건을 걸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먼저 풀어놓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북한이 이번에 예정대로 4월 군사훈련을 예전 수준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마치 훈련을 허가해 주는 사람, 승인해 주는 어떤 사람처럼 오히려 마음을 비움으로써 더 우월한 지위에 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좀 난처하게 된 거예요. 그냥 하면은 네. 허락받고 하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도 좀 담대하게 폼 잡으려면은 좋아, 규모 축소하겠다. 오히려. 아니야, 괜찮아. 연기할게, 우리가. 연기할게. 이럴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그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훌륭한 수인 것이 낮은 수, 그러니까 1대1로 항상 협상은 우리 이거 줄게, 니 이거 내놔.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도 그렇게 하죠. 예. 내가 물건 이만큼 주면 납품 명확한 건 대금을 받아야 되는 거고 공짜로 주는 게 없는 법인데 저기서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을 어떤 협상의 고리로 사용할 그런 전술도 가능하거든요. 아니 미국이 이런 걸 내놔. 그럼 우리가 이걸 포기할게. 이런 고리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해. 그냥 해버리니까 저기서는 그러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걸 게 없어요 지금. 없죠. 그리고 사실 하라고 해서 또 하는 꼴을 만드는 것도 네. 그것도 좀 우습죠. 미국이 대국인데. 미국이 폼을 잡으려면 뭐 연기하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 평창에서 사실은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그 스타일 국인 거는 미국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몸집 더 큰 사람이 더 경직된 자세를 보인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서 비난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니다. 사실은 만나려고 했던 거고 네. 만나기 2시간 전에 깬 것도 저쪽이다라는 그 네. 공개하면 안 되는 얘기를 공개한 것도 미국이 공개한 그거 거잖아요. 공개했다고 또 비난받았어요. 네. 네. 그게 이번에 이제 확실히 뭐랄까 김정은 체제에서 한 3대 쌓인 나름의 전략. 그게 아무리 빨리 나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뒤처진 정도가 아니라 안 나오려고 아니면 나안 뛰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거꾸로 뛴다거나. 그러니까요. 뛰다가 만나든가. 근데 이제 이번에 중요한 게 뭔가면은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입장이라거나 여러 가지 네. 남북 한라인 설치라거나 이런 것들이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의 장애물을 갖다가 북한이 먼저 제거해가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사실은 이 판은 남과 북이 전 세계를 상대로 봐라. 우리 이렇게 척척척 하니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팀출 경기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죠? 미국이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미국, 러시아, 중국 뒤에 쭉 일렬로 서서 따라와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의 그 결단,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상황에서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자기 출신답게. 여기서 이상한 이념적이라거나 또는 어떤 그 자기 어떤 그 뭐 신념 이런 데 파묻히게 되면은 오히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 아니면 역사의 수레바퀴에 몽둥이 집어넣어가지고 바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트럼프가 역사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아닌가만 생각할 텐데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예, 거죠. 예. 유리하다. 이거 나 재선이나 중간선거 유리한 것 같은데 내가 이 북한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제 중간선거도 다가오고 예. 자기들에게는 미국 국민들이 보더라도 그 미사일 위협, 핵 미사일 위협이 이제 낮아지고 예. 오히려 대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 시작된다면은 미국 국민들을 환영할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11월로 알고 있는데 중간선거 이전까지 이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간선거 이후에는 또 트럼프 관심이 없을 거예요.
북한도 그 계산까지도 하고 지금 예. 임하고 있다고도 보여지고 실제로 미국이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의 CNN이라거나 워싱턴 포스트라거나 뉴욕타임즈의 예. 언론 논조가 다 환영 일색이거든요. 그렇죠. 예. 환영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도 그 미국에서 그 북한 뉴스 엄청 많이 나왔고 그리고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그 유일한 국가, 핵을 쏠 수도 있는 유일한 국가처럼 한 해 동안 묘사했었거든요. 예. 예, 엄청나게. 그런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막 팔 거 아닙니까? 내가 했다고? 계속? 이거 다 내가 해결한 거라고? 최근까지 이제 지켜보겠다. 예.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제는 만나보겠다. 이렇게 예. 가야죠. 대화해보겠다.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발언도 나오고.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도록 해주고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자. 노벨상 추진위원단을 국내에서 꾸려야 된다고. 트럼프 노벨상 추진위원단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노벨상 주죠, 뭐. 예, 주죠, 뭐, 그러니까요. 메달 하나 가지라고 하고. 예. 그거, 보면 그 트럼프가 계속 오바마에 대한 그 열등감, 콤플렉스 굉장히 많이 표현했거든요. 오바마 얘기만 나오면 다 잘못했다라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북한 미국 관계와 관련해서는 소위 전략적 인내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예. 아무도 안 한 변명을 이제 전략적 인내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예. 그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트럼프 액션. 그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봐라, 오바마보다 내가 낫지. 그러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협정을 깨버린 것도 그런 거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사람이 한 건 다 잘못이야 하고 깨버린 게 있는데 요거는 오바마도 8년간 해결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해결했다. 사실은 뭐 클린턴 부시 오바마로 이어지는 예. 20년 동안 해결 안 된 그 문제죠. 이 난제를 갖다가 과거보다 더 안 좋은 조건, 예. 핵 능력이 훨씬 더 이렇게 더 고조된 예.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이걸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사적 업적이 되죠.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 노벨 평화상 전혀 불만 없다.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 국내 시민단체가 하나 결성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두 번 줄 수도 있다. 두 번 줄. 1년에 한 번씩이니까 한 두 번 정도는 줄 수 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남측에서 회담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거죠. 처음이죠. 역사적으로 처음 내려오는 거죠. 6.25 때 내려온 거 말고는 그러니까요. 75년 만에 대화를 위해서는 처음 내려오는 처음 거죠. 내려오는 겁니다. 남측 평화의 집에서 이걸 건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군사합의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는 것보다 예. 김정은이 이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내려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훨씬 더 큰, 예. 훨씬 더. 여기서 이제 뭐 예상 가능한 그림은 체포하라고 이제 또 나오겠죠. 일부 이제 보수단체가 체포하라고 하고, 교회에서도 체포하라고 하고 그런 얘기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나올 것 같긴 한데, 거기에 기울이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워낙 큰 사건이라. 네. 그죠. 분계선을 남는 그 장면이 이제 아마 전 세계 외신을 타겠죠. 굉장히 큰 상징적인 장면. 그리고 한미